코로나 하루 감염자가 15만 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에 달하면서 전국을 봉쇄하는 조치까지 제한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도 메릴랜드에 이어 월요일부터 모임이 25인 이하로 제한되고 마스크 쓰기 등을 단속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와 공조로 코로나 구호 법안을 연내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를 앓은 사람 5명 중 1명은 완치 후에도 3개월 내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서류 미비자 추방 동결과 다카 재개, 드림 법안, 이민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하루 감염자들이 끝내 15만 명을 넘어서며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통제불능에 빠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가 켜지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한 중서부 지역의 일리노이주부터 스테이트 앳 홈, 즉 자택 대피령이 다시 내려지고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회에서는 4주에서 6주 동안 전국을 봉쇄하는 록다운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11월 들어 너무나 가파르게 확산되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하루 새 감염자들은 12일에 15만 3,400명을 기록해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루 새 감염자들이 10만 명을 넘은 이래 8일 연속 지속된 끝에 15만 명도 넘어선 겁니다. 12일 하루 사망자는 1,2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최근 2,000명까지 치솟은 바 있습니다. 중증으로 발병해 미 전역의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있는 코로나 환자들은 6만 7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중서부 지역 대도시 병원들은 침상이 가득 차 임시시설에서 치료해야 하고 의료진도 크게 부족해 은퇴자나 간호학교 학생들까지 긴급 호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의 태스크포스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 연구소장은 겨울철 헐리데이 시즌을 맞아 자주 실내 모임을 갖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우치 박사는 이럴 때일수록 모든 미국민들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하며 손을 잘 씻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력 권고했습니다. You're indoors and gathering with people, even if it's a relatively small group, to the extent possible, keep the mask on even if you are indoors. CDC와 존스홉킨스 대학 등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는 현재 거의 대부분인 46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들이 늘고 있으며 일부 보합세를 보일 뿐 감소하고 있는 지역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여 개 주는 지난 한 주 주별 하루 감염자들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미 전역에선 하루 새 감염자들이 41%나 급증했으며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은 20%, 하루 사망자들은 23%나 증가한 것으로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누적 확진자들은 1,060만 명, 누적 사망자들은 24만 3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이어 캘리포니아가 누적 확진자 100만 명을 넘는 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식당과 술집 등의 영업을 제한하고 실내 모임 허용 인원도 축소하고 있는 데 이어 아예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는 스테이 앳 홈, 강제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동하는 지역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에 이어 일리노이주는 곧 스테이 앳 홈 자택 대피령을 다시 발동키로 했으며 캘리포니아, 워싱턴주, 오레건 등 서부 3개 주는 오늘 공동으로 타주나 외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권고키로 했습니다. 미국 내 초중고등학생 5,600만 명을 가르치고 있는 75개 대교육구들 가운데 36개 교육구는 계속 학교 문을 닫기로 했으며 6곳은 대면 수업을 재개했다가 원격 수업으로 다시 전환했고 문을 열고 있는 33개 대교육구는 폐쇄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회에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통제하기 위해선 미 전역에서 4주 내지 6주 동안 락다운, 부분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would lock down for 4 to 6 weeks, and if we did that, we could drive the numbers down like they've done in Asia. 하지만 전국적인 락다운은 미국 내 비즈니스와 전체 경제를 다시 추락시킬 수 있어 바이든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코로나 사태의 악화에 따라 메릴랜드에 이어 버지니아도 오는 월요일 16일부터 제한 조치가 다시 강화됩니다. 실내외 모임은 25인 이하로 대폭 축소되고 5세 이상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소매업소에서는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를 지키도록 하는지 단속받게 되고 밤 10시 이후 음주가 금지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일로로 치닫자 버지니아 주정부도 메릴랜드에 이어 제한 조치를 다시 강화해 부각키로 했습니다. 래프 롤덴 버지니아 주지사는 오늘 버지니아도 전국 상황과 마찬가지로 감염자들이 늘고 감염률도 높아지고 있으며 입원 환자와 사망자들도 증가하고 있어 강화된 제한 조치들을 오는 월요일 16일 새벽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across Virginia, coronavirus cases are on the rise. Our statewide percent positivity is going up. So today, we're taking action to slow the spread. 강화되는 제한 조치들은 첫째, 모든 실내외 모임은 25인 이하로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는 250명까지 모일 수 있으나 10분의 1대로 대폭 축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스크를 써야 하는 하한 연령을 현재의 10살에서 5살로 내립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는 오는 월요일부터 5살 이상이면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셋째, 그로서리 스토어, 약국과 같은 필수 업종의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마스크 쓰기와 6피트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있는지 철저히 주시해야 합니다. 버지니아주 보건당국이 불시 단속을 벌여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업소를 단속해 제재 조치를 취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넷째, 식당이나 술집, 와이너리, 시음장 등에서는 이제 밤 10시 이후에는 술을 팔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이들 식당이나 술집 등이 자정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월요일 밤 10시 이후에는 알코올류는 판매와 음주가 금지되는 겁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 새 감염자들이 1,500명씩 발생하고 있어 적색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지난 5월 절정기에 하루 감염자들이 1,200명을 기록한 바 있어 지금이 최악의 피크에 다시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와 공조로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12월 초까지 레임덕 회기에서 최우선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선 12월 1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연방 예산안에 $1,200 직접 지원과 연방 실업수당, 중소업체 PPP 지원 등을 포함시켜 먼저 시행한 후 새해 1월 초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 2차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백악관 탈환을 확신하고 있는 민주당 최고 지도부가 12월 초 또는 중순까지 열리는 레임덕 의회 회기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와 연방 예산안을 최우선 추진해 성사시키겠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척 슈머 상원 대표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수일간 긴밀히 접촉해 코로나 퇴치와 경제 위기 대처에 한시가 급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레임덕 회기에 반드시 성사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chumer and I had a call with President-elect Joe Biden. We'll stay in close touch in the coming days. We spoke about the intensifying pandemic and the economic crisis accompanying it, and about the urgent need for Congress to pass a bipartisan bill in the lame duck session. 펠로시 하원의장이 바이든 측과의 공조를 강조한 것은 새로 협상 대표로 나선 미츠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와의 협상에서 타협점을 찾으려 시도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민주당 지도부에게 코로나 구호 패키지는 코로나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경제 회복까지 급냉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20일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며 공화당 상원과 타협해서라도 조속히 성사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민주하원과 공화상원 지도부는 이에 따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12월 11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예산안부터 논의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미 연방 예산안에 대해서 공화당 상원의 리처드 쉘비 상원 세출위원장과 논의한 데 이어 미츠 매코넬 상원 대표와도 숙의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두 차례로 나눠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1차로 12월 11일까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연방 예산안에 미국민 1인당 $1,200씩의 직접 지원, 연방 실업수당 부활과 소급 제공,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 PPP 지원 등만 포함시켜 먼저 올 연말에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골드만삭스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11월 말이나 12월로 예상되는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과 공급, 접종 계획에 맞춰 새해 1월 초에 2차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확정 시행할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들 환자들은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주로 불안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5명 중 1명은 코로나 완치 후 석 달 내에 우울증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4만 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뒤 완치되더라도 피로감과 우울증과 같은 후유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앓은 사람 5명 중 1명은 3개월 안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개는 불안과 우울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특히 이런 후유증은 코로나19의 중증도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대 연구진은 더블린에 위치한 세인트 제임스 병원에 입원했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환자 128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 이후 최소 6주간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국제학술지 플러스1에 밝혔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최장 10주까지 피로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반면 코로나19 후유증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54명이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5세로 여성이 54%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25%가 입원 기간 동안 정신착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적인 메이저 병원인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정신착란은 심리적 혼란, 인지력 저하, 기억 상실, 환각, 수면장애 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정신질환입니다. 중증과 만성질환, 감염, 약물 복용, 수술, 신진대사의 변화 등이 발병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의 코로나19 중증도와 피로감 사이의 관계도 조사했지만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증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피로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만 여성의 경우 평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환자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후에도 피로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조사 대상이 아일랜드로 국한됐고 환자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의 절반 이상이 후유증으로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포함해 청력 저하, 집중력 하락 등이 학계에 보고됐습니다. 폴 해리슨 옥스퍼드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팬데믹의 전반적인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코로나19 감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디언은 경제적 취약계층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정신질환 모두에 취약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하면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친이민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서류 미비자 추방 동결, 다카 추방유의 신규 접수 재개, 드림 법안부터 추진하고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이민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한면택 기자입니다. 대선 분쟁을 해결하고 조셉 바이든 후보가 내년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면 무엇보다 미국의 이민 정책이 180도 바뀌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조셉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취임 첫날부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불법 이민 해결, 이민 확대 등 친이민 정책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On day one, I'm sending to the United States Congress a immigration bill providing a pathway for 11 million undocumented, and I'm going to make sure every dreamer is protected.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해 첫째, 출범 첫날부터 트럼프 반이민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무분별한 이민 단속을 중지하는 동시에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을 추방정책 재정비를 이유로 동결하게 됩니다. 둘째, 한인 청소년 7,500명을 포함해 70만여 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 다카 추방유예 정책에서 수년째 중단되어 온 신규 신청을 재개하게 돼 나이 자격이 됐는데도 신청하지 못했던 새 드리머들을 보호하게 됩니다. 드리머들의 불법 체류 품모들까지 추방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다파도 재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다카 추방유예 정책의 폐지 문제가 연방 대법원에서 심리하기 시작해 내년 6월 말 폐지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리머 250만 내지 300만 명에게 합법 신분,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드림 법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습니다. 합리적인 합법 이민 제도로 복귀하기 위해 첫째,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전용 국경장벽 건설, 미국 입국과 비자, 영주권 중단이나 제한, 난민 망명 중지 등을 즉각 전면 폐지하고 이민 문호를 다시 열 것으로 밝혔습니다. 돈 없는 이민자들을 가로막으려던 트럼프의 퍼블릭 차지, 공적 부조 이민 제한 규정은 폐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서 과거에 불법 체류한 경력이 있을 경우 6개월 이상이면 3년, 1년 이상이면 10년이나 미국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 재입국 금지 조항도 철폐할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둘째, 이민개혁을 입법하면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동시에 확대할 것으로 공약했습니다. 가족이민에서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도 시민권자 직계가족처럼 분류해 아무런 제한 없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적체 서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취업이민에서는 미국 시장의 필요에 의해 외국인자들을 최대한 영입할 수 있도록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지속돼 비즈니스와 가게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코로나 사태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은지 혹은 보험 가입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생깁니다. 오늘은 미국 최대 보험회사 스테이트팜 제니퍼리 에이전트를 모시고 보험에 대한 궁금증들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정에서부터 비즈니스에 이르기까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것이 보험인데 스테이트팜 보험회사에서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나요? 예, 스테이트팜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6주 동안 25% 디스카운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배당금도 올 연말까지 드리고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갱신 때도 받으실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올해에 2020년도부터 25% 이상 디스카운트를 모든 분한테 할인 혜택을 드려서 새로 가입하실 때는 그 전보다 좀 더 저렴하게 새로 드실 수 있는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렇고 커머셜 라인도 그렇고 모든 그 서류 심사가 예전보다는 많이 완화돼서 사인 같은 것도 꼭 굳이 에이전트를 보고 사인을 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돼서 서류 심사를 할 때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것도 꼭 피검사도 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나이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많이 그런 것들을 웨이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재난과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가 비즈니스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할 때 롱텀 케어라는 보험을 들어 놓으셔야지 좀 아프시고 또 일을 못 하실 경우에 생활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피검사나 병원 기록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롱텀 케어라는 디서빌리티 인컴 팔라시 같은 것을 들 때는 많은 제한이 있어서 거의들 못 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몸이 건강한 상태에서 롱텀 케어도 드시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라이프 인슈런스도 미리 보험 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좀 그 예전보다는 좀 미리 서둘러서 서류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코로나 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험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요. 리스크 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는 에셋을
만들기 전에 리스크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고 SS를 늘리려고만 많이 거기다 포커스를 두셨지 미리 그 리스크 관리를 안 해놓으시면 힘들게 일하셨던 모든 재산을 차 사고 한 사고로도 다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크게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보험 전문인들과 상담을 해서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지만 크게는 3가지 리스크 관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엄브렐라 팔라시 라이어빌리티라는 책임 보험이 있는데 보통 자동차 보험과 집보험만 들지 엄브렐라를 해서 같이 라이어빌리티를 100만 불 미니멈으로 올리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검토를 안 해보시고 갱신마다 리뷰를 안 해보시면 놓칠 수가 있으니 여기 미국에서는 차 사고 한 번만 나도 집까지 어떨 때는 월급까지 당할 경우가 있으니까 엄브렐라 보험이 100만 불짜리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번째 리스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롱텀 케어나 디서빌리티, 하스피럴 인컴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생활비가 필요할 때 사고 한 번으로 병 한 번으로 1년 정도 생활비를 못 낼 때 미국에서는 비를 못 내기 시작하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재산을 한꺼번에 1년, 2년, 5년 안에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2번째는 롱텀 팔라시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료기술의 발달로 수명은 길어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은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은퇴 후에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적으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동향이 불안정해져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이런 언스테이블한, 불안정한 시장 동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보통 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직장에서 401k나 401(k)를 많이 준비를 하시는데 그리고 트래디셔널 IRA 그런 것들은 세금을 탕감받기 위해서 tax defer 플랜들이죠. 근데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저축을 하시기 시작하지만 나중에 미국 경제가 세금이 텍스 브래켓이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직장에서 맥시멈 컨트리뷰션을 할 때까지만 컨트리뷰션을 하라고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Roth IRA나 홀 라이프의 캐시 밸류가 많은 플랜들을 시작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은퇴할 때 세금을 안 내셔도 은퇴 자금을 연금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 좋은 플랜들이 있죠. 20년, 30년 롱텀으로 플랜을 할 때는 그때 가서 세금을 안 내는 플랜들을 같이 분산으로 투자해 놓은 것들을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재난이나 문제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롭겠습니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형편에 맞게 위기 극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즐겁고 안전한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